네이버 블로그에서 월천 이상 버시는 분들이 근데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래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란 게 이제 정말 평범한 그냥 직장인, 뭐 중소기업 다니던 친구, 공장 다니던 친구 그런 분들이에요. 주제가 뭔데? 주제가 뭐냐면 건강, 그다음에 뷰티, 뭐 역시 의류, 뷰티.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경제, 투자 이런 쪽입니다. 아, 경제 투자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네. 애완동물, 아, 그다음에 댕댕이. 육아. 육아. 네. 근데 다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들, 주제들 아닌가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행복한 일상과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언젠가 파이어 할 그날까지 재테크 노하우와 파이프라인 만드는 법을 공유합니다. 언젠가 파이어, 밀레니얼 머니스쿨 신희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신희은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금 신희은 대표가 제 입에 안 붙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희은 기자, 신희은 네. 기자님이었는데 지금 대표님으로 변했습니다. 밀레니얼 머니스쿨의 신희은 CEO.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라디오를 잠시 쉬었는데 네. 일상에서 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간 다니던 직장을 네. 이제 파이어하고 퇴사하고 아, 이제 기자직과는 안녕. 네, 안녕입니다. 그 MZ의 경제 공부, 투자 공부를 위한 플랫폼 밀레니얼 머니스쿨을 창업해서 지금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이제 제 또래와 이제 그 선후배 네. 우리 직장인들의 성장을 돕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부네요. 일단은 스쿨이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네. 네,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시간은 좀 자유로워졌나요? 원래 기자가 굉장히 바쁜데. 바쁘죠. 근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네. 자유를 얻었지만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CEO가 더 바쁘죠. 더 바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이 언젠가 파이어 코너로 우리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뻐요. 우리 네, 신희은 네. 대표, 신희은 대표님 특히 지금 하고 있는 밀레니얼 머니스쿨이 이 투자 공부, 네. MZ 세대들 경제 공부 그렇습니다. 그걸 스쿨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또 우리가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투자 공부를 반드시 하고 그 투자금을 내 피 같은 이제 종잣돈을 투자를 해야지만 네.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 있고 또 그렇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 도움을 드리고 또 이제 저처럼 이제 1인 기업이라든지 디지털 노마드 이런 이제 라이프로 살고 싶은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그래서, 넘쳐나죠. 이분들이 예. 어떻게 하면 사이드 잡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부수입을 창출하고 나중에는 이게 월급보다 커져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 그런 일을 곳이다.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함께할 코너 이름이 언젠가 파이어인데요. 실은 언젠가 파이어 코너는 밀레니얼 머니스쿨처럼 이제 투자 공부, 재테크 공부 쪽으로 우리가 코너를 꾸려갈 거는 아니고 네. 큰 틀에서는 네. 트렌드 좀 볼까요? 트렌드. 네, 맞습니다. 네. 그 투자 트렌드라든지 자기 개발. 예.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언젠가 파이어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것에 필요한 이제 유용한 팁들을 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또 너무 원론적으로 네. 정석적이 왜냐면 이제 그건 스쿨 우리 거기 플랫폼 가면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약간 좀 실용적인 측면. 그쵸. 그렇죠. 네, 실행적인 네, 네. 트렌드적 측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초보가 바로 이제 좀 실행해 볼 수 있을 그거요. 정도로 네, 네. 쉽고 좀 유용한 팁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언젠가 파이어. 그럼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뭘로 할까요? 오늘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현금 채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왜냐하면 이제 뭐 현금? 투자금이 네. 이제 자산 시장 하락하면서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종잣돈을 만들고 싶어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자 너무 높기 때문에 하고 주식에 다 지금 마이너스 그렇죠. 40% 묶여 네, 있고. 투자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월급에서 내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데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채굴하는 네, 그런 게 이제 트렌드인데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월급 말고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근데 사실은 부수입. 네.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무자본으로 뭘 해볼 수 있느냐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네.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네이버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로 사업화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이 합니다. 블로그라는 거는 진짜 옛날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쵸. 옛날 사람? 네. 이게 20년은 더 된. 블로그가 한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많죠. 그렇지 않다. 정말 쏠쏠한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수단이다. 이런 걸 전달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 레드오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블로그로 돈 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요? 그러니까 소소하게는 월 뭐 50에서 100 버시는 분들 많고요. 이것도 500, 많은 거. 500, 1000 이상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진짜요? 블로그로 진짜요. 월천? 네. 아 유튜브는 많죠. 더 이상도 많은데 그렇죠. 네. 블로그로 월천 이상?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군가는 말이 안 된다. 누군가는 완전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의심을 했어요. 블로그를 그냥 글쓰기 좋아해서 취미로 쓰는 거지 이게 무슨 돈이 되냐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네. 쓰면 이걸 키우면 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수익화에 합니다. 성공하신 네, 우리 분들의 노하우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대표 저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블로그는 있거든요. 글은 쓸 네이버 수 블로그를 있잖아요. 있죠. 네, 네, 제가 또 노트북이나 PC, 뭐 네. 모바일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글이고 네. 과연 영상 없이 글로 월 100, 월 500, 월 1000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계정 있고 뭐 네. 네이버 있다. 네이버 네, 블로그 네, 네. 만들었다. 그다음 계정은 웬만하면 다 있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돈은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모바일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 알고리즘을 조금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알고리즘이 있네. 네. 그 블로그 성장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네.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내 글을 많이 봤다. 음. 그다음에 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이웃이 됐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블로그라는 가두리 안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구조냐면 그 사람들이 네이버에 키워드를 검색하잖아요. 녹색창에.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글을 쓴 블로그 글들이 쫙 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네이버 알고리즘은 네. 좋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글을 상단에 노출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블로거들이 글을 올리는데 내 글이 이제 초보인데 상단에 검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 이런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많죠. 예를 들면 집값. 집값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데 이게 키워드가 굉장히 큰 키워드잖아요. 시장이. 예. 집값 이렇게 하면 그 파워 블로거들이나 엄청 블로그를 오래 하신 분들의 글이 상단에 뜨겠죠. 그리고 제 블로그 글은 한 10페이지 정도 가면은 네. 뜰까 말까 할 거란 말이죠. 초보니까. 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값이 아니라 블로그 이제 글 키워드를 경쟁이 덜하고 세세한 키워드로 이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초반에. 예를 들면은 아니 근데 키워드를 잡는다는 게 제목에 넣는다는 거예요? 제목과 내용을 그 주제로 쓴다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들어가는 주제로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를 근데 들면은 잠깐 미안한데 네, 네, 집값을 써도 네. 그 세세한 게 그 네. 파워블로그 내용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집값이라고 검색하고 이제 글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집값이라고 썼을 때 내 블로그 글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랄까요? 목동 A 아파트 단지 네. 매매가 뭐 이렇게 6단지, 쓰면 6단지. 그렇게 네. 쓰면 그 단지를 검색하는 사람은 되게 소수일 수 있잖아요. 네. 집값 검색하는 사람보다 이제 검색자가 줄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글을 쓴 사람도 줄 거란 말이죠. 예. 그 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수천 명은 아닐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검색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내 글이 상단에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회수를 늘려 나가는 방식입니다. 최초에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블로그 지수가 조금씩 쌓이면 조회수가 늘고 이웃들이 쌓이면 조금씩 예를 들면 목동 아파트, 뭐 서울 아파트, 뭐 수도권 집값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점점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고 네. 나중에 파워 블로거가 됐을 때는 집값 이런 키워드로만 써도 딱 1등으로 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도 연준 네. 혹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쓰면은 파워블로그한테 뺏길 테니까. 경제 인플루언서만 뜨겠죠. 예. 내 글은 뜨지 않습니다.
그럼 브레이너도 연준 부의장 여기에도 좀 많이 뜰 것 같은데 더 들어가야 세세하게 되겠네. 가야 더 되죠. 세세하게. 예를 들면은 뭐 11월 며칠 뭐 무슨 발표, 연준 발표 이런 식으로 뜨면 어.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네,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이런 로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컨텐츠는 된다는 생각 하에, 그쵸. 하에 네. 이제 어떻게 최초에 어필을 하느냐라는 이제 요 테크닉 한번 살짝 맛배기로 네. 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관심도 받아요. 네. 하고 이분 실력도 있어요. 글도 좋아요. 음. 이웃들이 이렇게 축축축축 올라가요. 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뷰에 네. 따라서 그쵸. 구글이 수익이. 돈도 줘, 네. 예, 광고 수익 줘. 나중에 뭐 광고 붙어서 막 그 동영상 내에서 막 떡볶이도 먹고 음료 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네. 플로그는 글이잖아요. 네. 이거는 뭘로 돈 벌어요?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블로그도 돈을 버는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고 싶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블로그에 계속 글을 쓰면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이웃들이 모여요. 네. 그럼 그게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주가 이 사람한테 이런 광고 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광고를 실으면 우리 상품이 잘 팔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 블로그다. 내가 건강에 대한 글만 쓴다. 이러면 이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으로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네. 꾸준히 하시면. 그러면 광고주가 누가 될 수 있냐? 건강식품, 제약회사,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뭐 이런 건강 관련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광고주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싶다고 메일을 주거나 대행사를 통해서 컨택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후기를 쓰거나 아니면 소개해주는 형태로 이제 협찬을 받고 원고료를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광고료를 받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요. 이제 규모에 따라서는 뭐 월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규모가 커지면 그러겠죠. 500만 원, 1000만 원 예. 이상으로 갑니다. 수천만 원의 이제 광고비를 받는 블로거들도 많고요. 이게 약간 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비슷한 유사 네. 냄새가 나는데 인플루언서인 겁니다. 인플루언서인 결국은. 거예요. 네, 결국은. 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조회수가 있잖아요. 조회수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1원이든 10원이든 돈은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네이버 측에서 광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애드포스트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구글에 비해 저 유튜브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미비하고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약간 처음에 시작하면 치킨값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그걸로는 하시거든요. 조회수로는. 네. 근데 이것도 규모가 조회수가 늘고 이웃 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 20,000명 늘어나면 네. 이 애드포스트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서도 월 100, 200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지면. 네. 그러니까 그 초반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반에 돈이 조금 벌리는 구간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글을 그러면 써야지 어느 이제 날 어느 순간 한 통의 메일이 와. 네. 네.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어느 순간 20만 원 줄 테니 이 제품 광고 좀 후기 좀 이제 써주세요 이런단 아하. 말이죠. 그럼 그거를 정성껏 체험하고 후기를 쓰면 네. 또 비슷한 상품군을 가진 광고주가 또 그걸 유심히 보다가 또 이제 제안을 하고 그 어느 날은 어느 날은 큰 기업에서 브랜디드 광고가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감이 잡혀요. 네. 그런데 블로그도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플랫폼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블로그. 네. 네. 왜 네이버 블로그 뭐 이유가 있나요? 네. 그 구글 많이 아실 텐데요. 티스토리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서 검색하면 티스토리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은 티스토리를 통해서 애드센스라는 광고 수익을 배분해주고 네. 네이버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애드포스트라는 광고 수익을 이제 배분해 주는데 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구글 티스토리는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글을 이제 꾸준히 전문적인 글을 발행하고 네. 검색해서 이제 다음이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회수가 발생하면 광고 수익을 쉐어해 주거든요. 네. 근데 광고주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 싣는 거를 훨씬 좋아해요. 대중성이 중요하니까. 네, 왜냐하면 내 제품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쪽에 이제 광고 이제 시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구글에도 광고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네.
수요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를 더 많이 쓰잖아요. 네, 구글보다 네, 검색할 때.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냥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글을 올리다가 어느 날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이 와서 책을 쓰게 되고 네. 또 그거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고 뭐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네이버를 이용하는 게 더 쉽고 포텐셜이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네.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까지 이제 네. 뭐 되는 건데 제가 알았어요. 이제는 구조를 알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초창기에는 네. 엄청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얼마나 올려야 되나요? 관련한 이 컨텐츠 글을.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도대체 네, 들여야 네.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직장인은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새벽에 잠깐 출근하기 전에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쓰던가 네. 아니면 퇴근하고 잠들기 전에 쓰든가. 일단 매일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이제 시스템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알고리즘이 블로그가 개설이 돼서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일 올라오는 블로그가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뜨문뜨문 올라오는 블로그가 있다면 네. 이제 자주 올라오고 자주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회하는 블로그를 더 좋은 블로그로 평가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상단에 네.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네. 두 개 이상은 올려야 된다. 하루에 2개에서 3개 올리신 분들은 한 6개월에서 1년만 하시면 정말 월 한 300, 500 정도 창출할 수 있는 블로그를 참 만들 이제 수 오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도 네. 글이 좋아야 되는 거죠. 글이 근데 뭐 엄청 고퀄리티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다양한 소재로 글을 쓰시는 거죠. 하나의 주제. 하나의 예를 들면, 주제. 네, 오늘은 뭐 어디 동네 맛집을 갖다 쓰고 내일은 뭐 여행을 갔다고 쓰고 모레는 또 뭐 자기 일하는 거 쓰고 이러면 알고리즘 봤을 때는 얘는 뭐 하는 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로 일관성 있게 좋은 소재로 글들을 정보성 글들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이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네.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나도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화를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를 좀 생각을 하고 네. 쓰시면 좋고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이틀에 1개나 하루에 1개 정도 쓰고 난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3개씩 발행하시는 게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글 쓰지 말고 글 길게 쓰기 힘들잖아요. 글보다는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영상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사진이나 영상 뭐 표 아니면은 지도 이런 다양한 시각물들을 올려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 블로그 글을 볼 때 스크롤 이렇게 내리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시각물이 있으면 더 오래 본대요. 그럼 내 글의 체류 시간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더 좋은 블로그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뭐 사진 올리고 글 좀 쓰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정한성 PD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일 2개씩 쓴다. 이건 어떻게 가능성 그거가 보시냐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라디오에 대한 뭐 음악을 소재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명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라디오 프로그램 뭐 역사나 뭐 재밌는 거 라디오 프로그램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그러니까 라디오를 큰 주제로 그 안에 소재를 다양하게 해서 꾸준히 글을 올리시면 좋겠죠. 근데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그럼 협찬 나의 들어올 건가? 광고주는 누구인가? 나의 광고주는 누구인가? 그쵸. 그거네. 그렇죠. 그럼 내가 라디오에 대해서 글을 쓰면 네. 나중에 내가 열심히 키웠어. 그러면 이웃도 늘어날 거예요. 라디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날로그. 아기자기하고 막 공유해. 그러나 네. 광고주는 그러나 없어. 광고주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나에게 광고를 해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월 500도 있고 월 1000 이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유튜버 중에서 뭐 월 진짜 5000 이상 분들은 다 알아요. 게이머들 뭐 뷰티 이런 분들인데 많죠, 이 네이버에서 많죠. 월 네. 1000 이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이버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월 1000 이상 버시는 분들이 근데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래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란 게 이제 정말 평범한 그냥 직장인, 뭐 중소기업 다니던 친구, 공장 다니던 친구 그런 분들이에요. 주제가 뭔데? 주제가 뭐냐면 건강, 그다음에 뷰티, 뭐 역시 의류, 뷰티.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경제, 투자 이런 쪽입니다.
아, 경제 투자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네. 애완동물. 아, 그다음에 댕댕이. 육아. 네. 근데 다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들 아닌가요? 네. 맛집도 있고요. 여행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네. 주제를 정하는 거죠. 네. 내가 관심 있고 꾸준히 다양한 소재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주제가 뭘까? 네. 그걸 고민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진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뭐 하루 이틀에 하나씩 글을 열심히 뭐 3달, 6달, 한 달까지 1년까지 발행했을 때 커질 텐데 그러면 누가 내 광고주가 돼 줄까? 라면서 광고를 이제 받고 찾아보는 싶은 거예요.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네. 여행. 네. 어때요? 여행 너무 좋잖아요. 네. 여행 좋죠. 왜냐면 여행 업체, 뭐 여행 앱 어플, 그다음에 뭐 여행사, 산 어때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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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제가 하시는 분 알거든요. 네, 왜냐면 등산. 예. 근데 광고를 받으신 거 보니까 이제 의류부터 이제 그 캠핑 장비, 네, 그쵸. 그다음에 아웃도어, 네. 그다음에 뭐 맥주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맛집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요. 그다음에 운동, 건강 이런 것까지 확장이 돼요. 백숙. 요즘 백숙 많이 먹는다니까. 네. 아. 왜냐면 저도 이제 어느 지역에서 산 탈 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맛집은 뭔지. 네, 이 산 어떻게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은 코스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에는 어느 정도 가파르니까 뭐 스틱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정보 있잖아요. 이미 계세요? 네? 이미 계세요? 있지만 네.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그분이 뭐 모든 거를 잠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이 질문까지 해야 우리 청취자분들이 도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네, 생각이 네, 네. 들죠. 네. 내가 투자 쪽 해보고 싶다. 혹은 네. 뭐 요리 쪽 쿠킹, 네. 건강, 뭐 요가 다 했는데 음. 이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을 때 어필할 것인가.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 뭐야 이거. 음. 뭐 전문가 신뢰도 이런 거를 어떻게 얻죠?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사용자잖아요. 네.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하는 사용자잖아요. 네. 만약 산을 가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산, 뭐 예를 들어 북한산, 뭐 코스 추천 네. 이런 걸 뜨시면 그 무슨 산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쓴 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 아니잖아요. 대장님들 아니잖아요. 누구죠 누구? 엄 대장님. 그러니까 네. 엄 대장님 블로그가 아니면 난 보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산을 여러 번 가봤거나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내가 보기 쉽게 편하게 재밌게 그냥 이렇게 사진과 뭐 지도나 이런 거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루트 표시해서 요 정도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글을 제공해 준다면 오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는 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버드 박사 이런 거 필요 네, 없다. 논문을 읽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검색하는 글들의 그 네. 정도 수준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수익형 보시면 될것 블로그와 같습니다. SNS를 병행한다.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하고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블로그도 갖고 있고 인스타도 갖고 있고 유튜브도 갖고 있으면서 네. 이것들이 이제 각각 합하면 막 수십만이 되는 시너지?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다들 처음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초보인데 내가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잘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 중에 이제 내가 시작하고 싶은 거 하나를 딱 골라서 거기에서 이제 이웃을 좀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블로그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됐다. 네. 그 이웃들이 많아졌다. 광고도 받고 수익이 창출된다. 그럼 그들을 이렇게 되면 끌고 네. SNS로. 인스타에 계정을 만들고 이제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넘어오겠죠. 그런 구조로 이제 여러 가지 SNS를 병행하면서 더 시장을 키워 나가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시간은 다 됐는데 약간 네,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렇죠. 네. 비슷하지만 다르고요. 요즘에 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뭐 네이버 블로그로 또 대표되는 이 블로그의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밀레니얼 머니스쿨의 CEO가 된 신이은 기자가 아닌 신이은 대표 건승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매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밀레니얼 머니스쿨 신이은 대표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